여러분들이 많이 말하고 다니는 만큼 그 모습을 바라는 에너지도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 얘기 맨날 하고 다니거든요. 주변에서 저의 다이어트를 같이 바라 주시면서 저한테 "세인아 너 다이어트 언제 하니?"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서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살 빼기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쉼에 대한 얘기를 또 해 주셨는데 "세인 씨는 쉴 때 어떤 거 하시냐?" 뭐 이런 얘기. 정확하게 질문은 딱 고렇게 묻진 않으셨는데 아마 질문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전시회 가는 게 저한테 되게 큰 휴식이에요. 예.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시회 가면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전시회는 그 작가가 그려온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려온 모든 작품을 엮어서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요. 꿰어 버리죠, 그 컨셉으로. 그래서 그 작품들의 해석이 기승전 그 컨셉으로 가게끔 꿰어내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저는 힐링이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하나의 큰 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빛이랑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자다가 누가 옆에 살짝 이렇게만 움직여도 잠이 깨고 막 그래 가지고 이제 소리랑 빛에 좀 예민한 편인데 전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는 모든 빛과 소리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다 덮어요. 그리고 완벽히 고요한 상태에서 시체 놀이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급속도로 빠르게 충전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찾았어요. 스킨스쿠버 맞나요? 어쨌든 수영장에서 그 몇 미터 깊이로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 스킨스쿠버 맞아요. 예 스킨스쿠버 맞죠? 그 스킨스쿠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물론 바다까지는 못 나갔어요. 제가 귀가 안 좋아 가지고 바다는 못 나갔는데 제가 이제 수영장에 한 5 미터 정도였나? 그 수영장 밑에 바닥에서 둥둥 떠 있었죠, 바닥에서. 근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 평온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을 때 모든 소리가 이렇게 다 먹힌 듯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완전히 탁 이렇게 먹힌 듯이 차단된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우주 공간에 막 있는 것처럼 물속인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너무나 평온하고 그 소리가 차단된 그 상황이 '내가 평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사무실이 사실 되게 무섭다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제가 공장에 독립서점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공장이 사람들이 퇴근하면 불을 다 끄고 가고요. 막 철문 잠가 버리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막 정말 이만한 철문을 낑낑대고 열면서 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올 때마다 "세인 씨 집에 혼자 갈 때 깜깜하면 안 무서워요? 여기 어떻게 혼자 있어요?" 이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1%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들은 고요한 걸 공포로 생각하는데 나는 고요한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특성상 '소리가 차단된 게 나한테 평화를 주고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구나.'라는 거를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런 뭔가 약간 저의 회복의 방법, 쉼의 방법으로 빛과 소리를 차단하는 걸로 이제 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저는 저에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공주병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꿈을 이루기까지 시간 동안 기다릴 때 마음가짐이 뭐냐? 어 저는 사실 기다린 적은 사실 없어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부족하지만 실행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준다면 롤모델들 있죠.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요. 그 사람의 시작점부터 한번 SNS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살피다 보면 그들의 부족했던 초심의 그 처음의 마음을 그 기록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용기가 나실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를 또 시간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다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뾰족한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로서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건 없죠. 제 사전에 기다리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실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시작은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와 멘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질문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 멘티 중에 한 명은 뭐냐면 사실 저는 멘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제가 수많은 제자도 만났고 뭐 그 친구들도 만났지만 저한테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전 제가 멘티로 누굴 삼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성장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태호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춘천, 강원도 전체를 잡고 있는 블로거이자 페이스북 마케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어 저랑 대학교 시절에 이 친구가 제 바이럴 마케팅 자격 과정을 이제 수료했던 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모두가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 혼자 남자 학생이었어요. 근데도 그 모든 16시간의 16회차의 그 과정을 항상 모범생으로서 가장 1 등으로 제일 잘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정말 많은 재능을 발휘해서 끝나자마자 취직을 바로 하게 됐어요, 마케팅 대행사로. 근데 가 봤더니 막 노가다만 시키는 거야, 대행사에서.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진로 상담을 했고 선생님 저 선생님처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취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때려치라고 했죠. 저는 약간 퇴사 유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를 만나면 퇴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시키고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했더니 뭐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를 잘 만나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뭐 데이트 다니면서 이제 춘천에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지역 페이지나 지역 마케터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엔 그런 언어를 쓸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내가 그냥 평소에 즐기는 것들이 콘텐츠가 돼서 그게 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어떤 방향성만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강원도 전체를 먹는 그 진짜 유명한 마케터가 됐고 강원도에선 태호랑이 모르면은 시체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돈도 벌었고 집도 벌써 몇 채를 샀고 엄청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업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맨날 놀면서 춘천에 여기저기 가게 돌아다니고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쌓은 콘텐츠로 지금 정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됐죠.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을 도와줬던 되게 좋은 계기를 마련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지금도 항상 제 곁에 계시는 남희숙 작가님이 저한테 되게 큰 멘토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 추진력이 좋고 실행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꾸준한 걸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의 질적인 면에서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속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희 남희숙 작가님은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이분을 뵙지만 이분의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콘텐츠의 질적인 면에서 저는 너무나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겠다. 유튜브를 하십시오. 뭐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실 때 이제 처음에 같이 이렇게 뭐 프로필 영상도 찍어 드리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도와드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콘텐츠를 정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자기와의 약속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매일 풀데이로 하루를 유튜브를 위한 시간을 완벽히 비워 두고 하루는 원고 쓰고 하루는 유튜브 찍고 편집하기까지 해서 그 콘텐츠를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발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큰 자극을 주면서 늘 옆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저를 되게 믿어 주신 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남희숙 작가님이랑 동반자거든요. 남희숙 작가님이 돈을 많이 벌면 저도 많이 버는 구조로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누군가한테 그렇게 큰 베팅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원래 작가님의 브랜딩이
업무 엄청나게 잘 형성이 돼 있었고 엄청 이미 유명하고 잘 나가는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신뢰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얘가 반드시 채워줄 거야.'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아까우니까 나눠주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인숙 작가님은 결단하고 저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큰 멘토이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분이라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얘기했어요. 해리포터 조앤 롤링 맞나요? 그 사람 옆에 항상 매니저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편집장가 누가 있대요. 기획자라 그랬나 편집자라 그랬나? 그래서 그분이 거의 영혼의 단짝처럼 같이 다니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마 작가님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생 인연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멘토는 이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가 어렵다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소개 어렵다는 분 위해서 자기소개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어. 되게 디테일한 강의 준비를 했는데 섬세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대로 사는 여자 아까 소개한 거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왜 그렇게 소개 문구 만든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그랬냐면 저는 자기소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저는 발표 불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강의는 그냥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잘하게 된 거고요. 여전히 "누가 자기소개 해 봐." 뭐 특히 "건배사 해 봐." 이런 막 죽고 싶어요 정말. "아 나 진짜 못하는데 이런 거 제발 시키지 말라."고 막 뒤에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막 숨어 있어요 저는 자기소개하기 싫어 가지고. 그 정도로 자기소개 공포증이 극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만든 거예요. 아 누가 시켜도 항상 똑같이 자기소개를 하면 이제 어 떨지 않고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런 소개 문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어떤 책에서 제가 봤던 건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한 창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어떤 것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박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거 고객의 어떤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콘텐츠가 뭐뭐스러겠고 뭐뭐한 사람들은 나의 고객일 거고 뭐뭐한 가치는 내가 고객에게 주는 혜택일 거예요. 그거를 짧게 내 소개 안에 넣는 거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 "제 이름은 박세인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소개할 때 사람들은 이름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마지막에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말을 다 듣고 이름을 들어요. 제가 어떻게 소개했죠?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박세인 나올 때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하려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그 소개를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순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 예 소개하실 때는 "저희 회사는 뭐뭇으로 뭐뭐한 사람에게 뭐뭐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덧붙이자면 "세상의 뭐뭇을 해소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아이템이 세상의 불만이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한다면 그걸 강조해 주는 게 또 이 회사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복닷컴 대표 박세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빈칸에다가 무슨 키워드 넣을지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고객도 규정되고 여러분들의 콘텐츠도 규정되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혜택,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거, 그리고 시장의 불편함과 니즈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채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의 끝날 때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질문 맞을 것 같은데 자 정성희 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지치거나 외롭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치고 외로울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죠? 엄청 많죠. 제가 한 번은 노래 가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어 아직 노래로 만들진 않았어요. 너무 우울해 가지고 그 노래 만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노래를 만들지 못했는데 제가 한 번 그런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어 뭐야 그 벚꽃이
막 떨어진 거를, 그러니까 벚꽃이 피어 있는 걸 어느 날 내가 이제 맨날 다니는 길인데 저희 친정 아파트에 이제 벚꽃 단지가 이렇게 벚꽃이 쫙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거길 봤는데 벚꽃이 엄청 만개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거기에 벚꽃이 핀 걸 못 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만큼 너무 바쁘게 산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변하는 걸 난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가사가 뭐 어 계절이 모두가 다 반팔을 입고 있는데 모두가 다 소매가 짧아졌는데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네. 막 이런 가사.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는데 나는 그걸 바라보지 못했네. 막 이런 가사였고, 그리고 또 이제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밤에 퇴근하면서 전화번호를 막 이렇게 보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막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나 오늘 하루는 이랬고 오늘 좀 막 되게 위로가 필요하고 막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나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나이 먹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겠어요. 다들 막 애 키우는 엄마들이고 또 주변에, 그리고 또 막 이제 결혼한 유부남들이고 또 아니면은 또 뭐 괜히 전화했다가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고 막 이러니까 어디다 전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막 올리다가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외롭다. 내가 이렇게 전화 한 통 걸 데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잠깐의 찰나의 순간들이거든요. 너무 찰나의 순간.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정말 너무 괜찮아. 너무 멀쩡해.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내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이제 허벅지 찌르고 지나가요. 남한테 이제 쓸데없는 전화 안 걸려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이 똑같죠. 당연히 지치고 외로울 때 있지만요. 그래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거는 저는 덕업일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일이 너무 재밌고요. 일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예. 그리고 일을 성과로 만드는 게 제일 재밌고 쉬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마케팅이라는 일은 뭐냐면요. 하는 만큼 더 많이 벌어요. 예. 진짜 놀랍지만 진짜 그래요. 예. 내가 포스팅 한 번 하면 10 명이 모객되고 두 번 하면 20 명이 모객되고 세 번 하면 30 명이 모객되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 성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인아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합니다. 좀 작작해라." 이러면서 "몸 좀 신경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일을 좋아하니까 저도 제가 놀라울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체력이 좋았었나.' 하면서. 네. 근데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롭거나 지치거나 할 때 저한테 연락은 주셔도 돼요. 예. 제가 좀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나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제가 구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결국에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희님 연락 주세요. 제가 정성희님 이름 기억해 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향력을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박세인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맞아.'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조금은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반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었어요. 예. 어쨌든 저는 어 SNS가 발달하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는지 그런 모든 게 결국에는 내 영향력의 그 유지를 도와주고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저는. 저는 사람들이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늘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아들과 저의 생계 그리고 저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벌이를 충분히 한다면 더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돈 앞에서 쫓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되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제 노래 생각대로 사는 여자 들어보시면 이번에 제가 직접 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제가 책에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뮤직비디오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네. 좋아요. 아주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예. 어차피 마무리인데 네, 요 커뮤니티 방은 제가 이따가 네, 한번 전달 드리면 네, 네, 대표님이 네, 한 번만 예, 공유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